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 속담 한마디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오늘 중국어 학습법 제15강에서는요. 유학기간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중국에 오랜 기간 유학을 다녀온 경험자로서 여러분들께 오늘 안내해드리는 사항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국에 유학을 가실 분이건 아니면 다녀오신 분이건 또는 유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신 분이건 간에 오늘 강의는 경청해 주시고요. 앞으로에 대한 계획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유학 전의 고려사항 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는 바입니다. 명심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유학은 중국어 학습의 필수 조건이므로 꼭 가야 한다? N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꼭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도 학원이나 동영상 강의 그리고 중국 유학생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중국어 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에게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HSK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에 유학을 간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결론 말씀드리면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HSK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데요. 특히나 문정아 HSK 강좌, 지금 오프라인 또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강좌로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중국에 가야만 HSK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국내 HSK 전문 강의가 충분히 많이 있고요. 또 수준별 맞춤식 강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중국에 HSK 점수 높이려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사항입니다. 기초부터 중국에서 배운다. 낭패봅니다. 네, 여러분. 뽀어, 포어, 모어, 포어라는 발음 같은 경우 중국인 선생님들이 아무리 원어로 잘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혀의 위치라든지 입술의 모양, 그 다음에 이 발음을 낼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기초 중국어를 강의한 적 있는 한국인 선생님들이나 발음 좋은 한국인 선생님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다년간 한국인 학생들을 접한 그런 선생님들께 배우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데요. 우리가 초보자일 때는 중국어 학습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요. 전혀 안 들리고 전혀 못 따라하겠는데 반복 훈련 안 해주시는 잘못된 그런 교수법의 선생님을 중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초적인 회화반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정아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스텝 1, 2, 3 정도 배우고 가시면 중국에서도 무난히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제 수강생 사례 가운데 숙명여자대학교 지금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내년에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한 여학생의 어머니는요. 스텝 1, 2, 3로 기초 과정을 밟으신 뒤에 2달간 공부하신 다음에 중국에 현재 가셨는데 전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주변 분들한테 제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니신다고 부끄럽지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꼭 굳이 기초부터 중국에서 현지에서 배울 필요 없고요. 특히나 한국에서 제대로 된 강의, 나의 어떤 수준별 맞춤식 강의가 얼마든지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강을 통하는 방법 또는 오프라인 수강을 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획 세우기. 유학 전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사항 중에서 첫 번째 계획 세우기는요. 여러분 유학을 다녀온 경험자에게 기초 지식을 좀 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요. 그들의 조언을 참고하시고 인터넷 및 유학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셔서 나에게 맞는 어떤 유학 기간이라든지 또는 내가 전공할 분야 또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는요. 우리가 유학 생활이에요. 그냥 유학이 아니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의 거주지 등을 체크하고 어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해하고 잘못 가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기후, 나는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한 사람인데 북방 지역에 간다. 이건 적합치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막 이렇게 막
뾰루지라든지 이런 여성분들이 좀 민감하신 편이죠. 이런 분들이 또 너무너무 더운 지역에 가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후라든지 도시권, 유학생의 비율은 어떤지, 북경이나 상해 지역은 한 학교당 최소 500명에서 최대 1,500명 이상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그 중국 현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학생의 비율이 너무 높은 곳도 중국인을 만나기보다는 한국에 만날 비율이 더 높다면 제대로 된 유학 환경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곳으로 잘 사전 조사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정보를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숙사와 자취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최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분들보다는 밖에서 자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기숙사는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등교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학교 심지어는 바로 옆 강의실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기숙사 옆동에 강의동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밖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 교통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숙사는 좀 편리한 편이고요. 규칙에 따른 제약이 좀 있죠. 10시 이후, 11시 이후에 그 밖으로 외출할 수 없고 또 11시 이후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숙사의 특징인데요. 반면 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학하실 분들은 제가 감히 기숙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밖은 멀다는 이유로, 또 비 오거나 눈 오면 춥고 비 온다는 이유로 학교 잘 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유학 가는 목적에서 좀 취지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등하교가 또 편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자취에 대한 장점. 기숙사보다 좀 더 자유롭고요. 개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치안이 좀 불안한 편이다. 특히 북경 지역에서는 우다오커라고 해서요. 치안이 좀 불안한 편입니다. 조선족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은 특히나 조금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기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취 생활의 어떤 취약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중국인과의 교류. 저는 중국 현지 생활에서 한국인보다는 중국인과 더 많은 교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국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도 받았었고요. 여러분 역시 유학을 가시게 된다면 중국 생활에 적응하시고 또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중국인들과의 교류를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책으로 학습할 수 없는 회화체 표현도 친구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고요. 다만 주의사항은 남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사투리가 좀 심하니까 가급적 북방 지역에서 공부하시고 태어나신 분들, 또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북방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께 좀 중국어를 배우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중국 여행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러분은 중국 여행 멀리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해요. 가까운 지역, 내가 만약에 남경 쪽에서 어학연수를 한다. 그러면 남경 일대만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방 지역을 먼저 여행하신 다음에 점점 내려오는 거죠. 이건 뭘 뜻하냐면 가까운 지역은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먼 지역은 마음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먼 지역을 가기 시작하면 그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좀 더 쉽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자, 중국 여행 중에서 여행지에 대한 정보 조사는 필수겠죠. 그래서 평소 중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미리미리 어디를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일부 그 지역에 갔을 때 꼭 가봐야 될 맛집 탐방해야 될 지역 이런 것들도 표시해 놓고 간다면 쏠쏠한 여행 재미가 있겠네요. 회화체, 자, 중국어 학습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살아있는 생생 중국어가 될 것 같고요. 예상치 못한 위기 대처 능력과 자신감이 증진하는 차원에서 여행은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셔서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분들과 교류도 많이 하시고 이메일도 좀 이렇게 받으셔서 나중에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바람직한 유학생활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총 56개 민족이 있죠. 한족을 포함한 이 56개 민족이 모두 사투리를 조금씩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혹은 드라마 또 뉴스를 청취할 때 자막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이 자막을 이용해서 우리가 몰랐던 한자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중국 유학 중에 평소 최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중국 뉴스, 드라마, 영화 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국어 자막을 유심히 보시다 보면 글자도 글자지만 이 독해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속독 능력도 길러지는데요.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들으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빨리 듣는 능력, 빨리 보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발음이 아주 끝내주죠. 네, 저는 그 아나운서 발음 가운데 남자분의 그 목소리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시사 지식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뭐 스포츠라든지 연예, 오락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1에서부터 10까지 그냥 꾸준히 돌아가면서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수시로 시청하세요. 자, 다음은 듣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그 자막 확인이에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보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속독 능력, 속청 능력도 길러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적어놓고서 뜻을 확인하거나 또는 요즘은 휴대폰에 그 저장 메모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그 자막 내용을 핸드폰을 찍어버리세요. 그래서 친구가 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그 단어만 적어서는 나중에 그 앞뒤 문맥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막 자체를 그냥 확 찍어버리셔서 그 중에서도 내가 몰랐던 단어, 그거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해 놨다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 문맥상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친구가 바로바로 알려주겠죠? 자, 그리고 알게 된 단어를 실생활에 바로 활용합니다.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 중국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노력하시는데요. 이동 중에도 작은 수첩을 마련하시고 TV 시청 중에도 이렇게 수첩에다가 메모하신다면 모르는 단어를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고 나중까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에 처음 유학을 결심했던 목적에서 초심이 변하면 안 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랑 같이 어학연수 시작하셨던 분들, 또 본과 과정을 밟으셨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대체로 처음 유학 결정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이 변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가정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도 하차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분들은 소수고요. 대체로 한 8, 90% 분들이 본인의 어떤 목적에서 취지에서 벗어난 그런 공부를 학습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뒤처진 나머지 퇴학당하거나 혹은 뭐 그 수료만 하는 졸업장을 못 받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학을 결심하시게 된다면 본인의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속 동기부여 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공부를 좀 안 한다, 느슨해진다 싶으면 한국으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방학 기간에는 한국에서 정신 차리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시고 다시 중국에 가셔서 생활을 좀 효과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꼼꼼한 계획 수립과 함께 철저한 시간 관리 및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바람직한 유학생활이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유학생활 후에 졸업해서도 한국에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학기간별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유학 전 고려해야 될 사항 가운데서는 HSK 성적 또는 회화 초보 단계에서 중국 유학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뽀어포모어포는 한국에서 배우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유학생활. 여러분, HSK 고득점 그리고 HSK 합격 역시 한국에서 밟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중국 현지에서의 바람직한 유학생활은 여러분들이 현지인과 좀 더 많이 어울리시고 생생한 중국어를 교류하시고 또 여행 및 또 TV 시청 그리고 평소 시간 관리 및 자기 자신과의 싸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유학생활 위해서 오늘 알려드렸던 이 사항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신과의 싸움 중에서 여러분 건강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는 중국 현지에서 중의학 접하면서 또 제 자신과의 어떤 건강을 잘 다지는데 기공 수련이라든지 태극권 수련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룰 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적어도 중국 친구들과 교류를 계속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저 자신에게 주는 보너스 어떤 보상을 마련해서 토요일, 일요일엔 충분히 쉬어주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중국인들과 많이 교류하려고 노력하고 도서관에서 많이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 훌륭한 유학생활 마치셔서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학습법 특강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好，大家辛苦了，再见。